제 포트폴리오 가끔 하나씩 공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게 고점이냐, 더 오를 것인가? 더 오를 것이냐, 4월에도 더 오를 것이냐.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정말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다소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 좀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수출이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4월 수출이 25억 4천만 달러 이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 적정 주가가 코스피가 2645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465라고 제가 수치를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2645고요. 근데 이게 뭐 주가가 꼭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로 보니까 거기에 접근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번째로 동행지 순환변동치, 선행지 순환변동치를 어디서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경기를 판단할 때 현재의 경기를 보시기 위해서는 동행지 순환변동만 보면 된다. 그리고 주가, 금리, 환율 이런 미래 경제를 반영하니까 선행지 순환변동치를 더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어디서 보냐면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고 출하, 물건을 얼마나 팔았고 재고 얼마나 쌓였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 가계는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이거를 쭉 매월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동행지 순환변동치하고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말 통계청의 산업활동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이 다 보실 필요 없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만 보시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저번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던 물가와 주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플레이션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여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 뉴스만 들어도 인플레 심각하다,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중국집 가보셨어요? 중국집 가봤죠.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짜장면이 진짜 비싼 거는 한 10,000원 가까이도 되던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물가를 조사하는데 네. 그 짜장면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시골까지에서 평균 가격입니다. 작년 3월에 한 5,400원이었었는데 네. 5,900원으로 500원 정도 오른 500원 정도, 거네요. 10% 가깝게 올랐죠. 네. 모든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는 3월에 4.1% 올랐어요. 4.1%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10년 만에.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미국이 훨씬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8.5% 올랐어요. 8.5%요? 우리 4.1%인데 미국은 8.5%니까 와, 엄청 높죠. 그러니까요. 거의 짜장면이 6천 얼마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앞서 우리가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는 네. 주식 비중을 줄이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선행지수하고 물가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를 때는 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예. 그러니까 경기 확정면 후반에서 선행지수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졌고요. 네.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든지 네. 좀 쉬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선행지수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3월까지 지금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우선 물가가 오르려면 수요가 늘든지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야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어버렸어요. 특히 미국 중앙은행 돈 정말 많이 풀었죠. 네. 네, 그래서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 경제학 교과에서 보면 나오는데 네. 저 명목 GDP 성장률하고 M2 통화 증가율은 같아야 되는데 2020년에 그것보다 미국 통화 증가율이 한 25%포인트나 더 높아버렸어요. 25%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명목 GDP 성장률은 6.4%였는데 우리 통화 증가율은 11.7%였거든요. 네.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 가격도 오르고 소비 투자도 늘어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가지고 물가가 오른 거예요. 아, 그거는 근데 나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거는 나쁘지 않죠. 네. 수요가 늘면은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물가도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쁜 게 공급 측면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은 아,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버리거든요. 네. 요새 제가 기업인들 만나면 뭘 걱정하냐면은 첫 번째 걱정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 가격도 상승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 이걸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상품 수준을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는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 거죠. 아,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이 언젠가는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생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소위 이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렸죠. 특히 밀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맞아요. 밀 가격도 그렇고 뭐 원유 가격이나 원유 전부 지금은 올랐죠. 천연가스가 또 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다 올랐죠. 네, 그런데 앞으로 저 짜장면값, 빵값 많이 오를 거예요. 안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수출 중에서 밀 수출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우크라이나 올해 그 밀 재배하겠어요? 그 씨 못하죠. 뿌릴 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네. 아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요. 네, 그래서 곡물에도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곡물을 오르리라고 있어. 다른 원자재 가격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네. 네, 그래서 뭐 제 포트폴리오 가끔 하나씩 공개하는데 네. 저는 저 곡물 ETF를 오래전에 사놓고 그것도 안 보고 아까 지난 시간에 베트남 ETF 안 보고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도 저는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돈을 많이 다 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하죠. 전 세계에 공급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물건을 싸게 생산하고 미국에 공급을 해준 거죠.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좋았었어요.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 싸게 월마트에 공급해 주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상품 싸게 쓸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이 뭘 했냐면은 미국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요,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럼 서로 좋은 거네요. 그래서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낮았고 네. 주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었죠. 근데 이게 과거형이 될 거라는 과거형이 거죠? 되고 있죠.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중국이 그렇게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월마트에 그렇게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올랐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있지, 그 다음에 중국이 그동안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 더 이상 싸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특히 미국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물가가 오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네. 수요 측면에서 네. 통화 공급이 많이 됐던 네.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네. 것. 세 번째로는 중국의 네. 임금 상승.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월에 8.5%까지 올랐는데 네. 이게 고점이냐, 더 오를 것인가? 더 오를 것이냐, 4월에도 더 오를 것이냐,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낮아질 것인데 얼마나 빨리 낮아지냐 아니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월이